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전표 입력, 이 회계, 재무회계 쪽 이쪽과 우리 원클릭 텍스 이쪽에서 처리하는 그 사용법, 메뉴 사용법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전표 입력에서 이야기하는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업로드하는 거, 신용카드 매입자료 업로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국세청 사업용 카드 업로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개별 업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연동 기타에서 얘기하는 원클릭 텍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줘야 하는 일괄 스크래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타 전표 입력에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페이지로는 155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 실제 거래처들 보면 이 그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혹은 매입세금 계산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처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불러와서 처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로그인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성공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쭉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쭉 끌어옵니다. 그죠? 이러한 자료들이 끌어오면 확인을 누르면 거래처별로 거래처하고 그 발급일자, 전송일자, 작성일자 이런 것들이 쭉 끌어져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표 처리를 할 때 거래처별로 소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거래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처들이다라고 하면 이 거래처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다. 혹은 이 거래처들은 우리가 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래처들 예를 들어서 199번, 113번 뭐 이런 거래처들이 있다. 그러면 일괄해서 여기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 바꿔주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형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제품 매출에서 이 제품 매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대 계정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얘들은 제품 매출로 바뀌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탭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거 그냥 이 자체를 그냥 업로드만 하는 그 전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좀 세팅을 해가지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전송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은 상품 매출, 어떤 것들은 113번 거래처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상품 매출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뭐 예지만 여러분들이 수정 반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끌어올 때 우리가 지금 매출세금 계산서를 끌고 왔고 매입세금 계산서도
끌고 올 수 있겠죠. 그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한번 해보면 매입도 끌어와질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스크래핑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왔으면 우선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그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내기 전에 우리가 지금 기본 세팅은 뭐예요? 다 상품으로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다 상품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매입 자료가 상품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래처들을 놓아 보니까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조사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 조사료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급 수수료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형을 변경을 하는 거죠. 혼합으로 해서 지금 매입 계정 원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831로 바꾸고 상대 계정 253으로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체크한 거를 바꿔지느냐 바꿔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수수료 비용으로 이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업로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이게 이제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에서 끌어오면서 그 원클릭 텍스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뭐 계산서 혹은 매출 매입 계산서도 그런 식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까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이 원클릭 텍스에서는 전체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전체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재무회계 기타 전표에서 이 불러오게 되면 하나씩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별 스크래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전체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튼 원클릭 서비스, 원클릭 텍스를 활용을 해서 일괄해서 업로드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일괄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매출 세금 계산서 업로드하고 두 번째로 매입 세금 계산서 업로드해서 조정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송 뭐 이 교재로는 163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면 매출 자료를 불러온다든지 매입 자료를 불러온다든지 우리 카드 매출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게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엑셀로 업로드를 한다. 자, 매입 자료. 엑셀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163페이지에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엑셀로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에 맞는 서식을 다운 받아 가지고 그 164페이지에 있는 그 서식처럼 그 서식에 맞게끔 소팅을 다시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업로드가 되면서 이 공제 불공제 다 처리가 됩니다. 그죠? 실제로는 여기서 활용을 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끌어오겠죠. 그죠? 원클릭 서비스 이쪽에서. 그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 불러오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뭐 5월부터 5월 달까지
거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겠죠. 이거를 쭉 불러와 주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세무사랑 프로가 홈택스로 들어가 가지고 그 회사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죠? 끌고 오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기 전 단계까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 계정 과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거래처별로 소팅을 한다든지 뭐 해서 나달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보네요. 그죠? KG 이니시스에서 결제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냐, 소모품이냐 그러면 이거를 소모품으로 바꿔서 일괄해서 소모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을 쭉 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일괄 변경 계정 과목을 지금 차변에 소모품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소모품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좀 소팅을 잘 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들이 좀 후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업로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들이 그거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네가 해라. 네가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죠? 자, 어쨌든 원클릭 서비스 168페이지도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하는 거, 엑셀 업로드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그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지금 보여드린 거죠, 그죠? 이쪽에서 업로드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끌고 와서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끌고 와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회사의 계정 과목에 맞게끔 소팅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뭐 국세청 현금 영수증 업로드하는 것도 참고 삼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원클릭 텍스 메뉴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그죠? 회사들마다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매출을 해야 되겠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혹은 오픈마켓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아이디 비번을 그 사이트별로 아이디 비번을 받아가지고 그 로그인 체크를 해서 하면 이것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근데 좀 불안합니다. 교재로 보면 이제 214페이지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조회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끌고 오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그 매출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다. 자, 그래서 192페이지에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줄 조절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스크래핑 내역조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전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스크래핑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스크래핑 과정을 원클릭 텍스라는 탭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